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실무에 쓸만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토니입니다. 저는 현재 카카오워크의 관리자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워크의 관리자 하면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모놀리틱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로 바꾸면서 생긴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서비스들처럼 카카오워크의 백엔드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계정과 연동을 담당하는 계정 관리 서비스라던가 게시판 역할을 하고 있는 워크보드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봇을 관리하고 있는 봇 관리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관리자 화면이 카카오워크 어드민에 합쳐진 것도 있고 따로 분리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UX상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계정 서비스는 카카오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내부 계정과 카카오워크의 멤버 목록을 연동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때 연동 옵션 수정하려면 카카오워크의 어드민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계정 서비스의 관리자 화면을 가서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가입자는 카카오워크에 가입한 것인데 갑자기 처음 보는 계정 서비스의 관리자 화면으로 가라고 하니까 여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화면이 분리된 서비스들을 카카오워크의 어드민으로 통합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공수를 들여서 말이죠. 또 하나로 배포 주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카카오워크는 앱이 있는데요. 앱을 스토어에 올리려면 애플이나 구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에 카카오워크의 서비스 중 하나인 워크보드는 순수한 웹 서비스라서 언제든지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드민이 모두 합쳐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워크보드에 피처를 추가하기 위해서 앱의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배포 사이클이 좀 더 자유롭다면 사용자에게 더 빠르게 피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건 전반적인 서비스 퀄리티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UX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분리된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디펜던시 업데이트 문제인데요. 카카오워크가 출시된 지 이제 2년쯤 지났고요. 코드를 보면은 여기저기 슬슬 낡은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리팩토링이라던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못한 때문인데요. 다른 개발팀처럼 저희도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코어 디펜던시를 업데이트하자니 얽힌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사이에 또 신규 피처 개발 요청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신규 피처를 개발하니까 리팩토링 부분이 더 많아지고 리팩토링 부분이 많아지니까 시간은 더 없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한 번은 끊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방법은요. 일단 모두 쪼개자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항상 유지 보수되어야 하고 항상 공사 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하되 얼마나 티가 안 나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봤죠. 그래서 부분 쪼개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자. 그래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적용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차근차근 프로젝트의 구조부터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npm으로 디펜던시를 관리하고 있었고요. 웹팩으로 빌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이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고 봤고요. 이것을 모노레포를 넘어서서 멀티레포까지 가능한 구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PNPM과 터보레포로 빌드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빌드 속도가 40% 이상 향상되었고요. 스페이스 환경이라던가 멤버 관리 같은 각 서비스 앱 화면들은 모두 패키지화해서 앱을 분리했습니다. 공통 사용하는 공통 컴포넌트라던가 공통 스타일들, 유틸 함수 같은 것들도 모두 각각 패키지화했습니다. 모든 서비스 앱들은 완벽하게 분리된 샌드박스 안에 놓이게 됐고요. 그래서 아예 다른 빌드 도구를 쓰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왕 바꾸는 거 비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빌드 속도는 물론 개발 속도까지 정말 많이 빨라지더라고요. 각각의 서비스 앱들이 완벽한 분리된 구조에 놓여서 저희는 서버 사이드 라우팅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모든 앱들을 빌드 타임 시에 통합하는 게 아니라 런타임 시에 통합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멀티레포까지 가능하고 보다 빠른 빌드나 배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런타임 통합을 해야 해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컨테이너의 문제였습니다. LMB와 헤더같이 컨테이너의 디자인이 변경되면
모든 앱들을 동시에 빌드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만약 헤더의 디자인이 바뀌었다면 사용자가 웹서핑을 할 때 갑자기 다른 디자인의 헤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각 서비스 앱별로 개발자가 다르고 배포 주기가 다르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저희는 이것을 웹 컴포넌트로 해결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워크스페이스 환경 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앱 서비스들처럼 카카오워크의 어드민 등 컨테이너와 컨텐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컨테이너는 웹 컴포넌트를 개발했고요. 서비스 앱들은 리액트나 뷰 같은 일반적인 웹 프레임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단순히 헤더라던가 사이드바처럼 보이겠지만 돔 구조를 보면은 워크스페이스 환경 설정 앱이 컨테이너를 완전히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컨테이너인 웹 컴포넌트는 완벽하게 독립된 객체로 환경 설정 앱에서는 실행만 하는 형태입니다. 중첩되어 있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죠. 웹 컴포넌트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프레임워크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 개발팀에서 원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화면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는 물론이고 뷰나 스벨트 같은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에 보시는 것처럼 각 서비스 앱에서 개발용 변수를 삽입한다던가 부모가 되는 서비스 앱과 자유로운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 컴포넌트는 이미 빌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앱의 빌드나 배포 주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라던가 뷰 앱 같은 경우는 처음에 HTML 엘리먼트에 앱을 마운트하면서 앱을 시작하죠. 하지만 웹 컴포넌트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슬롯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웹 컴포넌트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웹 컴포넌트와 서버 사이드 라우팅을 통해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서비스 오픈이 2년이나 지난 지금 와서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저희는 그것을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모놀리틱한 구조가 유연성도 좋고 개발 속도도 빠릅니다. 반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구조는 설계 자체가 오래 걸리고요. 한번 정착된 구조를 바꾸기도 힘듭니다. 처음부터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였으면 지금까지 오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서비스 스케일이 조금 커지고 개발자가 많아지면 그때 가서 전체적인 개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반면에 필연적으로 로딩 속도는 느려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앱별로 모두 독립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은 디펜던시가 모두 다르다는 말이고요. 불필요한 로딩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이게 관리자 서비스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엔드 유저가 매일마다 접속해서 가볍고 빠르게 자주 써야 하는 화면이 아닌 거죠. 관리자 서비스는 로딩 속도보다 피처의 딜리버리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 성격별로 알맞는 UX가 있는 것처럼 각 UX별로 적합한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늙지 않는 코드를 만드는 것에 관한 이슈입니다. 서비스가 방치된 상태로 오래된 코딩의 상태로 있으면요, 해당 프로젝트는 개발자를 귀양 보내는 프로젝트에 불과할 것이고요. 아무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퀄리티 하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코드를 한 번에 다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코드를 업데이트하면 필연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요. 이때 장애 전파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코드가 분리되어 있다면 안심하고 짬짬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가 망하지 않고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통해서 모두 분리해서 각계 격파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모든 서비스를 트렌디한 코딩의 상태로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샌드박스가 된다면 개발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퀄리티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의 방법론은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 실무에 어떤 형태를 적용할지 여부는 개발팀의 구조라던가 기술 스택, 또 개발팀의 인원 수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막상 적용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서비스가 2.0이 되어갈 즈음 한번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